경기도 시흥에서 빌려준 돈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. 이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. 그런데 구속 갈림길에서도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는 없었습니다. 편의점 주인이랑 집주인도 살해 의도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다.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? 그럼 갑자기 범행했다는 건가요?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런데 범행 전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. 이런 내용이 알려졌다고요? 맞습니다. 이게 헤럴드 경제 단독 보도로 전해진 내용인데요. 2달 전 통장이 압류돼서 월세를 내기가 어렵다라면서 생활고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차철남이 사건을 벌인 원룸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달 20만 원의 월세를 밀린 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. 그동안은 월세 20만 원을 꼬박꼬박 냈는데. 그렇죠. 그런데 갑자기 2달 전 처음으로 집주인에게 내 통장이 압류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. 만약에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월세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. 그러던 결국 이 생활고를 토로하던 와중에 월세 납부일이 이틀 지난 17일에 그러니까 중국인 형제를 지금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경찰에서는 이러한 통장 압류가 실제 이 3천만 원 그러니까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는 데 원인이 된 3천만 원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피해자들을 향해서 범인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소시오패스. 흉기 미리 준비했는데 갑자기 범행한 계획이 뭡니까? 피해자들과 사이 안 좋았던 겁니까? 왜 이틀 기다렸다가 추가로 범행한 겁니까?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전형입니다.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. 범행 후회하지 않습니까? 자, 피해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소시오패스다, 나르시스트다,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원망을 하는 걸까요? 이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. 오래전에 그 자기로부터 돈을 빌린 그 두 형제가 돈을 갚지 않고 근처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차를 바꾼다든지 자신에게 빌렸던 그 돈을 갚지 않고 자기 눈앞에서 번득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. 자, 그러니까 이 돈을 갚지 않았다, 내 돈 안 갚았다,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. 이건 차철남의 주장입니다. 범행을 그렇다고 이런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도 차철남은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고요. 이 차철남은 자신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집주인과 편의점주에 대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사실 집주인과는 평소 형,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험담했다 등의 진술을 한 이후에 추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에서 차철남의 주장처럼 우발 범행인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한 경찰은 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더욱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고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 등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차철남의 범행은 3일에 걸쳐서 이어졌습니다. 그 사이 한동안 경기도 시흥시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 차철남을 잡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하네요. 뭐였습니까? 그렇습니다. 바구니가 앞에 달린 자전거였었는데요. 차철남은 지난 19일 9시 34분경에 편의점에 있는 그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을 공격한 뒤에 도주할 때 그 길에 있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. 예. 했는데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1.3km 떨어진 체육공원 가가지고 집주인은 70대 남성을 공격했는데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. 사실 경찰에서는 CCTV를 보니까 확정한 특징이라든지 특정점이 없었는데 예.
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에 박원희가 있는 거예요.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박원희를 추적을 했더니 그 추적해서 이제 따라갔더니 결론적으로 이 차철남의 인적 사항도 발견이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찰관 198명을 동원했는데 그 범행의 그 자전거를 버린 장소에서 수백 킬로 반경을 그립니다. 그리고 또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검문 검색을 시작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동원된 경찰관들이 얼굴을 알기 때문에 검문 검색을 해서 오후 7시 24분경, 즉 범행 시작 약 10시간 만에 안전하게 검거를 했던 것이죠.